KKMD 658화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 번역. 폴란드 외신을 통해 분석한 신임 총리 투스크의 속내. 한국과 방산계약은 유지하되 압박 전술로 협상력을 높이겠다. (657화를) 통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KKMD 구독자 20만을 앞두고 K2 흑표에 멋진 모습이 담긴 컴퓨터 배경화면 월페이퍼를 i1 스튜디오에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K2 흑표 배경화면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표시된 링크를 따라 KKMD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그 아래에 있는 광고 배너도 함께 꾹 눌러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신임 총리가 이끄는 시민연합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속해 있던 법과 정의당을 뛰어넘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과 체결했던 굵직굵직한 방산계약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 등을 통해 현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가치가 있는 기사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2023년 12월 27일에 게재된 기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음 날인 12월 28일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두 기사에서 공통되는 주요 키워드는 바로 대한민국과 체결한 방산협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는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폴란드 정치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확정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 협력 관계는 생각보다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직접 확인되겠지만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기록적 수준의 폴란드 국방 예산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이며 신속한 조달이 가능하다는 등 한국산 장비들이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한국산 장비들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마디 거두는 것을 잊지 않았지만 세상에 장점만 있는 장비란 존재하지 않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도널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왜 대한민국과 체결한 방산협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는 발언을 했을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펜스24가 2023년 12월 27일에 게재한 기사를 먼저 번역해보고 12월 28일에 게재된 기사로 내용을 추가 보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24의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폴란드 정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비 지출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지출 규모를 고려해 공정하고 즉각적인 검토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신임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말했다. 그는 국방에 관한 정당 간 논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생각했다. 폴란드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방산계약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한국 언론 매체들의 질문에 투스크 총리는 우리의 의도는 기록적인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으며 소중한 돈인 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투스크 신임 총리는 국방 예산 문제는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고 이후 강요회의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2024년 예산 법안을 대신해 새로운 예산 관련법 초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행정부가 준비한 프로젝트와 안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이 제시한 예산 간의 차이점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스크 신임 총리는 우리의 의도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데 있으며 재무부 장관은 여기에 의구심을 표시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과 체결한 방산협정과 관련하여 투스크 총리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구매 비용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한국 측이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차관이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없다.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장관이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한국이 차관을 철회했을 수도 있다. 계약 마무리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나는 그 어느 쪽도 비난하고 싶지 않다. 투스크 신임 총리는 말을 이었다. 한국산 장비들은 상당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신속한 속도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그런 장점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산 장비들이 장점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모든 의심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특히 수십억 달러 또는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거금을 장기간 지불해야 하는 방산계약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야당 당수였던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대형 계약 각각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진행에 문제는 없는지,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투스크 총리는 비용 규모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매우 공정하고 즉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말의 의심도 없도록 검토할 것이다.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방산 계약 등을 포함해 국방에 관한 초당적 논의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존재하는 이유도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은 현재의 정치적 논쟁에서 방산계약을 포함한 국방 문제를 분리시키려는 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안보, 국방, 군비 그리고 폴란드 군 문제가 가능한 한 투명해지기를 원한다며 법과 정의당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군사적으로 잘 준비된 폴란드를 만들기 위한 이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라고 느끼기를 바라고 있다고 선언했다. 저와 국방부 장관의 참여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방산계약 관련 정보에도 수시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신호를 안제이 두다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투스크 신임 총리에 따르면 비밀이 유지되고 육해 공군의 대표가 모두 모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방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에 최고의 장소다. 동시에 그는 지난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당 대표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던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법과 정의당 대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법과 정의당이 새 정부의 권력에만 맞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다 대통령 행정부를 향해서도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는 대통령과 법과 정의당 의장 야로스와프 카친스키가 함께 판단해야 하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문제라고 투스크 총리는 말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자신이 끌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완전한 상호 정보의 장으로 만들고 군비 분야를 구축해 나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두다 대통령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장한 것이다. 투스크 총리는 또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고도 말했다. 대한민국 언론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가 이전 폴란드 정부와 체결한 방산협정 지속 여부에 대해 새로운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폴란드 정권 교체가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2022년 폴란드를 대상으로 한 무기 판매액이 173억 달러, 하나 23조 원에 달하면서 대한민국 방산업계 총 수출액의 72%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대한민국 방위산업계 수출액은 130억에서 14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디펜스24가 2023년 12월 27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국방비 확대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의 방산계약을 계속 이어나갈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방산계약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한국 언론 매체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내 의도는 기록적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으며 다만 소중한 돈인 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실행되지 않은 차관 문제를 들먹거리며 대한민국과의 방산계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디펜스24가 12월 28일에 게재한 기사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될 만한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디펜스24가 비공식적인 루트로 얻은 정보라고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중반부터 미국 정부가 안제이 두다 대통령 행정부가 체결한 무기협정을 취소하지 말라고
투스크 총리의 권력 기반인 시민연합에 상당히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폴란드 안보 분야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과의 방산협정을 건드릴 수 없게 된 투스크 총리가 조금이라도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한국과의 방산계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펜스24는 투스크 총리가 대한민국과의 방산계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위기를 잡는 것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우위에 서려는 시도일 수 있으며 자금 조달 및 기술 이전 측면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도록 한국 측을 설득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리퍼블리카 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정을 취소한다면 폴란드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K2PL과 K9PL을 폴란드 국내에서 생산하는 행정협정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차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부아시차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연합의 우호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정당 시민연합을 이끌고 있는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이지만 차관 문제만 적절하게 해결된다면 한국과의 판을 뒤엎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더구나 디펜스24가 2023년 12월 28일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폴란드 국내 무기산업에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 분명하고 이제는 야당 당수가 아닌 집권당 총수라는 입장에 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는 당근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주국방 확립은 물론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더해 러시아라는 현실적인 안보 위협 요소 또한 대한민국과 체결한 방산계약에 대한 투스크 총리의 옵션을 제한하는 요소가 됩니다. 투스크 총리 스스로 인정했듯이 한국 방산 장비들은 유럽산 장비와 차별되는 상당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신임 총리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